안녕하십니까. 저는 MC를 맡은 김현우. 김보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사건을 발견했는데요. 원래 친구였던 B가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C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B, C의 친구인 A는 B를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싸줘야 할까요? 그럼 먼저 A의 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잠도 설칠 정도예요. 저는 B하고도 친구하고 C하고도 친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B를 신고하자니 B가 너무 불쌍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눈 감아주기가 C가 너무 불쌍하네요. 그렇군요. A의 심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B를 신고하자는 입장과 B를 감싸주자는 입장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를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B가 아무리 불쌍해도 잘못을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지만 않으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람을 간접살인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B를 신고하자는 입장의 성경학자의 성경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는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반역의 정신을 즉시 회개하였지만 그는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영감의 글에서도 이것에 대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셨으나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염려하시어 그 형벌을 면제해 줄 수 없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자의 형벌까지 없이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비군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비군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측에 감싸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를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B는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B에게 죄를 물어서 소년원에 가도 그의 마음이 삐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B를 용서하고 그의 마음을 올바르게 되돌려 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성경학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를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돌에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너희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만 하면 용서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입장의 주장을 잘 들었으니 다음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를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의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만 미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B가 죄값을 조금이라도 치르지 않으면 다음의 죄를 가볍게 여겨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즉 B의 형벌을 주는 일은 잊어도 아예 죄를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박에 대한 답변을 상대 입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B는 지금 충분히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B가 만약에 소년원에 간다면 B가 모시는 할머니는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 B를 소년원에 가면 또 하나의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B가 엄청 큰 잘못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해자 C군의 가족들은 B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 C군의 어머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군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를 죽일 수 있나요? 이 일은 그냥 안 덮을 거예요. 절대로요. 용서하기 싫어요. 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정말 양쪽 입장을 들으면 A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소년원에서 B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김모군의 어머니를 인터뷰하였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제가 김군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돼서 처음엔 많이 걱정도 되고 미래가 걱정되었는데 거기 가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좋게 바뀐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안심이 돼요. 아, 그렇군요. 소년원에 가서 성품이 좋아진 예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백인 판정단 분들은 비군을 신고하자는 1번, 감싸주자는 2번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택의 결과는 바로 1번, 비군의 잘못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벌을 받아서 나쁜 길로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새롭게 사는 경우도 많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 중 하나이므로 국가에서의 지원을 생길 것 같고요. 우리도 비군을 용서해줘야 하지만 비군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비군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군이 죗값을 치르고 다시 나왔을 때에는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어머니, 네, 만약 비군이 처벌을 받고 나왔을 때 비군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힘들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원수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비군을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죄는 죄를 낳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비군에 처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회적 처분을 받은 이후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과거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군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당신은 선택은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C 김현우 김보민이었습니다.